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과 학교를 오락가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혼선을 빚은 지침을 손봤습니다. 홀몸 노인이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현관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물류대란 여파로 소 먹이용 건초 수입도 묶였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겨우내 먹일 조사료가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2명, 충주 10명, 제천 9명, 단양 1명, 음성 10명, 괴산 5명, 증평 3명, 보은 2명입니다. 충북 누적 확진 환자는 1,340명, 누적 사망은 2명 늘어 101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 등교 중지 안내가 20분 만에 번복돼 학생들이 집과 학교를 오락가락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불어나는데 교육 현장에선 웬만하면 다 등교시키라는 일상회복 지침을 적용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부랴부랴 이 지침부터 수정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청주의 한 초등학교. 등교가 한창이던 어제 오전 8시 반, 부랴부랴 전교생 등교 중단을 안내했습니다. 이미 등교한 학생이며 학교에 가던 아이들은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대유행이 심상치 않다는 학교장의 판단입니다. 전날 저 TV 이런 데서 많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예고도 많이. 지난주에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러 사람에게 퍼질 것이 걱정되어가지고. 전교생 집으로 가라던 안내는 20분 만에 저학년 부분 등교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집과 학교 사이에서 오락가락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전면 원격 수업에 승인권을 진 교육청이 웬만하면 등교시키라는 취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을 들어 반대한 것입니다. 앞서 2차례 전면 원격 수업을 승인했는데 번번이 이럴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면 원격 전환, 수업 전환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가 판단을 하실 때 너무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학사 지침을 말씀드린. 학부모들은 언제적 지침을 적용하는 거냐며 저학년의 절반가량은 가정학습을 자청해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선이 다 겹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확진이 너무 걱정이 돼갖고 학교에서도 움직이지도 않고 지원청, 교육청도 다 움직이지도 않길래. 충청북도 교육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의 일환으로 전면 등교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나 학교 자율로 부분 등교를 허용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감자들의 재판도 속속 연기됐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전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벌인 결과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측은 확진 직원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를 격리 수용동에 수용하고 접촉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늘 선고 예정이었던 쓰레기통 신생아 유기 사건을 비롯해 청주여자교도소 수감자들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어젯밤 청주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혼자 살던 60대 어르신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화재 대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 피해를 알릴 화재 경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집안이 검게 그을렸고 타고 남은 재들이 바닥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청주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현관 입구에선 집주인 67살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며칠 안 돼요. 지팡을 짚고 다니더라고. 잘 못 걸어. 빨리 못 다녀가 한신이 다 걷더라고.
가족과 떨어져 살던 할아버지는 지난 6월부터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 달에 2-3번씩 찾아가서 건강을 살펴왔는데 정기 방문을 하루 앞두고 숨졌습니다. 오늘도 후원물품 나온 게 있어서 겨울철이니까 좀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맵대 같은 걸 좀 드리려고. 불이 났을 때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주택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단독주택 화재로 숨진 사람은 충북에서만 23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5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들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원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오늘 밤 9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청주 기상지천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 분포를 기록해 어제보다 10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더 추워져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에서 영하 10도 분포로 오늘 아침보다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또 곳곳에 밤까지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내외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 축산 농가들은 조사료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소 먹이용으로 쓰는 건초의 수입이 막힌 건데요. 국내산 조사료와 볏짚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축산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우 180마리를 키우고 있는 박창현 씨. 당장 올겨울이 걱정입니다. 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선 건초 60톤 정도를 준비해놨어야 하는데 일주일치 분량인 2톤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수입산 건초 구하기가 어려워 뒤늦게 국산 볏짚 확보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쉽질 않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볏짚이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전년도에 600~700개씩 구입하던 거를 근근덕신 300개 정도 구입해놨어요. 옥천 지역 축산농가 300여 곳에 조사료를 공급하는 농협 창고도 사정은 마찬가지. 해마다 이맘때면 조사료 수요가 급증해 창고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거의 비어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 가뭄과 산불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코로나19발 물류 대란으로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소수 파동으로 국내 물류도 차질을 빚으면서 농가당 구매 물량 제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년 수준의 한 50% 정도밖에 수급이 되지 않아서 특히 국내산 볏짚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농가당 한 팔레트로 제한을 해서 지금 제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 품귀 현상에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라이그라스와 톨페스큐 등 조사료 대부분이 1년 전보다 10에서 30%가량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지금 2번씩이나 왔다가 이거 그냥 돌아가고 물량이 없으니까 한 개씩 싣고 가고 또 다음에 또 오고 이러면은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축산 농가들은 우선 급한 대로 국내산 볏짚이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만 12살에서 17살에 대한 학교 방문 접종이 충북에선 유일하게 충주의 한 학교에서 오늘 이뤄졌습니다. 오늘 학교 방문 접종에서는 백신 접종을 희망한 재학생 10명이 학부모가 배석한 가운데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교직원 40명에 대한 3차 접종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충주시가 호암동 종합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다시 설치합니다. 충주시는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내일부터 호암동 충주 종합운동장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 내내 운영할 예정으로 무증상자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와 유증상자 등 역학관계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며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보건증 발급과 물리치료를 비롯한 보건소 민원 업무는 잠정 중단합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보은군 회인면 당진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 터널 안에서 2.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4톤 화물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느라 20분간 일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터널 안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2.4톤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 도내 기업들이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오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충북대는 기업 수요에 맞춘 2차 전지 이론과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의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괴산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괴산읍과 연풍면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할 국비 50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읍에는 여성회관 자리에 오는 2024년까지 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과 청년 행복주택을 갖춘 8층 건물을 세우고 연풍면에는 향교로 일대에 내년 1년간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로는 군비 84억 원을 포함해 143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주시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한 가구에 인센티브로 6,1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